기초국어 실무 제3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1교시에는 목적, 조사 목적과 계획 수립, 조사 후보의 단계 및 내용, 그 다음 방법을 위해서는 자료조사, 중요한 거 있죠. 조사 방법에서 자료조사, 현장 답사, 예비조사, 본조사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조사는 완료하는 걸로 완료하는 그 시험 조사에 대해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 진행에 따라서 공사 종류에 따라서 설계 검토사항, 집안 조사 및 토질 시험 항목에 대해서 절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시추는 보링이라고 합니다. 보링은 지중해 시험 공유를 지중해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땅 속에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링을 합니다.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링이죠. 이 구멍을 뚫어서 이 집안 내를 어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시추의 보링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싸고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보안 조사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연속적으로 시추를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수적으로 뚫는다 해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 보면 지중해 시험공을 굴지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목적이냐? 집안 성상,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가, 집안에 그 조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상을 알았으면 그 부분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각종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또는 현장에서 직접 각종 원위치 시험이라는 것도 합니다. 원위치 시험. 다른 시추 보링 말고 다른 조사,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시험을 해서 직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강도 정수라든지 탄성 개수라든지 포화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평 지방 발생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측을 합니다. 계측이라는 것은 측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계속 진행에 따라서 공사 중 또는 공사 후에 그 진행에 따라 집안조사, 공사 전 집안조사에서도 계측을 하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추 종류를 한번 보세요. 시추 종류. 테스트 피트라고 시굴조사라는 것은 직접 뒤에서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 시추를 하게 되면 평면으로 하면서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보통 십자로 이 평면에 십자로 이렇게 땅을 팝니다. 십자로 땅을 파서 이 부분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서 직접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 대해서 백맨이 어떻게 요 땅을 여기 자르면 백맨이 이래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각 지층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서서 집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테스트 피트입니다. 테스트 피트 웅덩이죠, 그죠? 웅덩이라는 말. 그래서 테스트 피트를 시굴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핸드 오그 시추어라는 게 있다. 그건 오그 장비가 오그로 이래 굴착하는 장비처럼 오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그인데 이걸 어떠냐면 우리가 이 손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집안 깊이 몇 미터 몇 미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때 시료 나오는 거 보고 어떤 시료가 있다,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하고 추정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순격식 시추, 여기서는 보링 방법이 여기 이제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에서는 충격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습니다. 충격식은 퍼커션 충격이죠. 그냥 퍼커션 보링이라고 합니다. 이 단단한 집안에 충격을 줘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세식은 물을 계속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라드를 통해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굴착을 쉽게 하도록 해서 그 집안을 굴착하는 겁니다. 시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식을 로터리라고 계속 돌려가면서 보링을 하는 것을 회전식 시추라고 합니다. 조사 항목 및 결과에는 시료 채취 방법은 이런 우리 한국 규정이 있습니다. KSF 2313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은 이 방법을 해라 하고서 이 KSF 2313이 규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 흡 분류 규정은 요 KSF 2430 규정에 해라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일종의 매뉴얼이죠, 그죠? 매뉴얼. 시추 빈도 한번 보세요. 우리 시추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곳을 시추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빈도를 정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집안조사 범위와 수량은 지형 및 지질 조건에 좌우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그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죠, 그죠? 집안의 성질, 구조물 종류, 기능 이런 것들 다 다르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링 조사의 간격과 깊이는 다음과 같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아 요 시추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보링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광범위한 현장은 근접한 4개소 보링 지점을 잇는 부분의 면적이 요리 일반 현장이 여기 있다 했습니다. 요거 현장이. 현장 면적이 만약에 10이다. 10 100m 자석이다. 그러면 4개의 인물 여기 하나, 둘, 셋, 4개소 있죠. 요 연결한 요 보링이 4개죠, 그죠? 요 연결한 지점의 면적이 얼마냐요? 10 정도 됩니다. 약 10%대 10m제곱만 되도록 배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10이면 10개니까 10군데 했어요. 그죠? 그 대신 요거 중첩이 되죠. 그죠? 이렇게 중첩이 되죠.
그 중첩이 되는 부분도 다 합해줘.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 하나, 둘, 10개, 요 자체가 10개죠. 그죠? 10개가. 전체가 10개가 되도록. 그죠? 10개가 되도록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결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 정도 16개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면적이 현장 전체 면적의 약 10%, 10%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10% 된다는 말은 10%가 이 연결한 부분이 4개소 연결한 부분이 약 10%만 되면 요 100m 자성에 대한 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해결이 되는 걸 때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4개소 연결하기 10%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아니고 요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지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10% 정도만 하면 된다. 10%가 되도록 한다. 4개소 보링 있는 지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세부 조사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유효한 방향으로,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토층 단면도가 작성되도록 추진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보링 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장책이 있는 지역 한번 볼게요. 예상되는 건물 위치에는 보링 간격이 보통 3에서 60m. 건물 위치가 확정되면 중간점의 보링을 추가한다. 왜냐면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보링 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연결을 해야지 이 중간을 거리가 멀 경우에는 요 층을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이 층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 단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 부분, 요 중간 부분을 추가를 하는 거죠. 그죠? 중앙 센터죠. 그죠? 센터를 추가를 하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중앙선을. 간격이 좁은 독립기초를 갖는 독립기초 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 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초가 있다, 요런 만약 롯데월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하나하나 요 기초 하나씩 만드는 거, 여기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를 갖는 대규모 구조물에는 보링은 각 방향으로 15m 간격 15m 간격으로 예상되는 기초 외벽, 기계실, 엘리베이터실 등에 설치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외벽에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계실하고 엘리베이터실은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등의 보링을 실시한다는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하중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에 보링 간격은 더 촘촘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토층도가 작성되도록 토층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면적이 250에서 1000m 자성의 독립된 강성기초 한번 볼게요. 면적이 꼭 이대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공고사항, 제한사항입니다. 주변을 따라 최소 3개소의 보링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중간에 보링을 추가한다. 됐죠? 큰 면적의 하중이 작은 구조물, 큰 면적이 있는데 하중이 작다. 그럼 최소 4기퉁이만 해서 보링을 실시한다. 토층 잔면도 작성에 필요한 수개의 보링을 내부 기초 위치에
추가한다. 내부겠죠. 이건 추가로 한데 추가해서 모르는 부분이 좀 관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중간에 또 추가로 조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250m 자성 이하의 독립된 강성 기초는 반대쪽 모서리에 최소 2개의 보링을 실시한다. 복잡한 상황에 따라 추가 보링 실시하는 것은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 추가 보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드라이도크 같은 중요한 해양 구조물의 보링강 15m 이내로 간격을 15m 이내로 한다. 깊은 우물, 케이선, 터널, 앙거 등의 중요 지점에서 중간 보링을 주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깊은 우물 기초거든요. 깊은 우물 기초, 케이선도 기초예요. 그 다음 터널, 앙거 이런 중요 지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든 보링을 15m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보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초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링을 추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중간중간에 15m 사이에 중간에 보링을 추가한다는 거죠. 긴 격벽 또는 방파제, 벽을 따라서 예비조사는 60m 간격으로 실시한다. 60m. 아까 여기보다 드라이브 해양 구조물보다 훨씬 넓죠. 그죠? 훨씬 간격이 넓습니다. 중간점에 보링을 추가할 때는 15m로 줄여서 실시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5m 줄이로 한다. 60m 간격이 아니고 15m로 한다.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벽 전면에 세구를 받는 부분 및 벽면 수동투합 작용 영역에 대해서는 적당히 보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이 있으면 세굴이 있다는 세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지점에 그 단면이 좁으면 물이 흐르는 곳에 단면이 이렇게 물이 흐른다. 물이 이렇게 흐르고 구조물이 이래 있어요. 여기 물이 흐른다. 그럼 여기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크죠, 그죠? 유속이 크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집안들이 깎여 나갑니다. 깎여 나가면 깎이죠, 그죠? 깎여 나가는 것을 세굴이라고 합니다. 세굴.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부분 또는 벽면 주동탑을 이제 전단 강도에서 잠깐 비웠죠, 그죠? 토합을 됐죠. 영역에 대해서는 적당히 보링을 추가해서 설계에 반영한다. 그러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깊은 텃파기 또는 높은 흙 쌓기. 우리 그 도로 보면 굉장히 높은 흙을 쌓아놓고 그 위에 도로를 해놓고 차량이 다니죠, 그죠? 그 해석할 때는 해석에 필요한 토층 단면을 알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방향을 따라 직선상에 4개에서 5개에서 보링을 실시하며 안정 문제의 규모에 따라 그 수는 증가된다. 단면에 따라서 보링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보링을 추가할 지점이 있으면 더 추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댐 및 저수 구조물 예비조사 기초 부분에 약 60m 앞에서 설명해주는 거죠. 그 다음 중심선상에 중과 보링 추가한다는 거, 그때는 15m인데 이번에 30m로 감소시키 시행한다. 교대 여수로 이런 구조물을 보링을 실시한다. 이런 그 교대, 이거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양쪽에 슬랩을 받치고 있는 걸 교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교량이 쫙 있죠, 그죠? 요걸 교대라고 합니다. 요걸 교대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중간에 삐어도 있겠죠, 그죠? 삐어도 있겠죠. 요걸 교대라고 합니다. 요래. 교대, 여수로,
여수로는 물을 따로 이제 빼주는 그 댐에 나옵니다. 댐에. 그다음 도출공 등의 중요 구조물 위치에도 보링을 실시했다. 중요 구조물이지. 중요 구조물 위치, 그죠? 이야기하는 거죠. 도로 및 비행장은 깊은 헛각기나 높은 흑삭기, 안정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석에 필요한 토층 단면을 알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방향에 따라서 직선상의 3개 내지 5개소의 보링을 실시하며 안정 문제의 규모에 따라 건수는 증가한다. 항상 우리가 필요하면, 설계자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구조물은 중요한데 집안을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해인 집안을 알 수 없다면 수를 증가한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공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보링 간격 시추 간격이고, 이건 우리 교과서의 기초공학 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종류 한번 보세요. 공사 종류는 단지 조성, 매립지, 공항, 기타 광역 부지에는 절토 구간에는 시추 간격을 100에서 300m, 성토 구간은 200에서 300m 간격으로 하고, 호암 방파제는 100m, 구조물은 해당 구조물 간격 기준에 따른다. 이거는 꼭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절대적인 없고 기술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철 한번 보세요. 개차 구간은 100m 구간, 그죠? 터널 구간은 50에서 100m 구간. 그 다음에 고가 및 교량에서는 각 교대 및 기어각 위치마다 반드시 해도, 왜 구조물이기 때문에, 각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물 밑에서는 집안을 반드시 알아야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직접 기초를 하든지 또는 빠이 기초를 하든지 깊은 기초를 하든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및 고속철도, 철도구간은 150에서 200m. 각 기간에 따라 좀 다르죠. 구조물에 따라서 공사 종류가 그죠, 조금 다르죠. 그러면서 또 기간이 또 달라요. 이걸 취급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거래도 철도구간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는 단지 조성 이럴 때는 100m에서 300m인데 여기는 150에서 200m, 좀 더 넓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토 구간은 100에서 200m. 그 다음에 교량, 교대 각 위치마다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알고. 산악터널, 갱고부. 산악터널, 터널 앞에 우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걸 갱고부라고 합니다. 갱고부에 각각 2개소씩 또는 필요시 중간 부분도 실시한다. 왜냐면 전체적인 단면, 이래 터널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요거죠. 아이고, 이 그림이 엄마다. 아이고, 이렇게 중간부터 알려고 하면 하나 더 설치를 한다는 거죠. 보통 2개소만 하는데 중간도 연결을 지층이 불규칙하게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터널을 뚫기 위해서, 터널을 뚫으면서 지층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터널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 정차장, 하수처리장은 4개 방향 30에서 50m, 최소 2개에서 3개소 한다. 단 지층 상태가 복잡한 경우 간격을 2분의 1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그건 엔지니어 의견에 따라야 되겠죠.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한 경우 등 참조를 그냥 참조를 좀 경우 참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링 간격에 대한데 이제 보링 깊이에 대해서, 그럼 보링 깊이를 얼마 정도 할 거냐. 간격이 좁은 독립기초를 갖는 대형구조물은 기초 하부에 전달되는 연지가, 우리 토질역학에서 배웠죠. 억력 구근이 뭐였어요? 억력은 누구 법칙을 따랐어요? 그 유명한 분, B로 시작하는 분, 누구죠? 부시네스크라고 배웠죠, 그죠? 억력 구근, 부시네스크. 요거에 따라서 보통 0.1kg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너무 깊기 때문에 보통 요 폭이 B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자, 연지 강력이 작용한, 보통 10%보다 적게 분포하는 깊이까지 조사한 0.1Q가 10%죠. 그죠? 요만큼이죠. 그거보다, 이거 너무 깊죠. 그죠?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게 설치한다. 다음, 독립된 강성 기초. 기초 하부에 전달된 연적이 작용력이 10%보다 적게 분포하는 깊이까지 입니다. 보통 여기서는 2에서 3B 정도, 보통 2B 정도, 2B. 기초 폭의 2B 정도, 우리가 조사합니다. 만약에 암이 일찍 났다는 경우는 그 암선에서 1m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긴 겹벽 또는 방파제 안보다 준설 깊이, 흙을 파는 걸 준설이죠. 그죠? 강에 흙을 파는 것을 깊이 아래까지 보통 합니다. 방파제, 준설 깊이 아래까지. 그걸 알아야지 구조물을 놓겠죠. 그죠? 그 다음, 백 높이 0.75에서 1.5배 비키고 해야 된다. 백 높이가 만약에 10m 같으면 1.5m, 어쩌면 15m까지 조사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면이 깊게 발생할 수 있는 토층으로 형성된 집안인 경우 활동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 전당 강도에서 그거 배웠죠. 축이 변한다고 배웠죠. 어디에서 하중을 주면 알파에 변한댔죠. 여기 알파가 뭐죠? 언제 각도가 어디서 파괴된댔어요? 45도 플러스 파이 오브 2죠. 그죠? 파이 다시 항상 유용력을 따르게 됐어요. 나누기 2. 이 행성대중에 특별히 단단한 지방까지 실시한다. 이게 활동이죠. 여기 활동면이에요. 이게 크게 봤으면 사면에 이게 활동이죠. 그죠? 자, 우리가 탑 굴착하면 요렇게 활동이 막 이렇게 생겨요. 여기 활동면이에요. 여기나 요거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론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지력 이론 시간에 배울 겁니다. 특별히 단단한 집안층까지 실시한다.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단 집안에는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실시한다는 말입니다. 깊은 덮박이 한 볼게요. 깊은 덮박이 제폭은 0.75에서 1.0배 깊이까지 한다. 자, 안전성이 있는 톡층의 지하 수면까지 덮박이를 할 때는 저면에서 1.2에서 2.3m 깊이로 충분하다. 깊은 덮박이가 지하 수면 아래까지 실시할 때는 그 아래의 불투수층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죠? 불투수층. 왜 우리 침투 유력 이런 거 알죠? 파이핑. 우력 발생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불투수층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깊은 턱박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유량 이런 거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리는 게 뭐예요? 프로넥터 유선을 그렸죠. 그죠? 유선을 그려서 유량을 구하고 압력수도를 구했죠. 그죠? 압력수도. 프로넥터, 즉 유선이죠. 유선. 다음 높은 흑삭기, 성토제, 성토. 비교적 균질한 집안은 사면 부분 수평 길이의 0.5배에서 1.25배까지 실시한다. 사면 부분 수평 그림 1.25배. 사면이 이렇게 있다. 사면 부분이. 그죠? 사면 부분의 균질 지방, 비교적 균질한 지방, 수평 거리 1.5배. 균질한 지방은 사면 부분 수평 길이, 사면 부분, 여기 사면 부분이거든요. 요거의 수평 거리면 요거죠, 그죠? 요거. 요거의 0.5에서 1.25배까지 실시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연약층이 있거나 토층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단단한 층까지 조사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댐 또는 저수 구조물. 비교적 균질한 집안에서는 흙댐은 저폭의 0.5배, 댐은 그냥 그 소규모 콘크리트 댐은 높이는 0.2 정도. 나중에 여러분 댐을 전공을 하시면 이건 그때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도로 한번 볼게요. 도로. 위에 보죠. 보링 깊이, 다만 어느 경우에도 보링 깊이는 단단한 지층까지, 지층 또는 풀투 수층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도로 한번 볼게요. 헛깎이 부분은 포장 표면에서 1.8m 깊이까지, 깎기 부분은 이렇게 하고, 포장 표면에서 헛깎이 이렇게 나오죠. 헛깎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도로를 여기 놓습니다. 도로. 헛깎이 표면에서 1.8mm 여기죠. 그죠? 요거. 밑에까지 낮은 흙삭기 부분은 원지반에서 1.8m 깊이까지 조사한다. 이유는 노상토가 지지층이기 때문에. 노상토는 우리 기초하고 같습니다. 앞에 노상토는 저희가 기초 토질역학에서 다짐할 때 표층, 기층, 보조기층, 노상토, 그 다음에 일반 성토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높은 흙삭기와 깊은 흙깎이 경우는 앞의 기준을 따른다. 요 기준을 따른다. 비행장 흙깎이 부분에서 표장 표면에서 3m 깊이까지 시전한다. 포장 표면에서 그죠? 3m까지. 왜냐면 노상토까지 상부 두께가 도로보다 두꺼워요. 왜냐면 비행기가 무겁죠, 그죠? 무겁기 때문에 하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한다, 이거예요. 낮은 흙삭기 부분의 현지반으로부터 3m 깊이까지 조사한다. 높은 흙삭기와 깊은 흙깎이 경우는 앞 규정을 따른다. 보링 깊이 이렇게 종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공사 종류와에 따른 시추 감격이 아니고 시추 깊이입니다. 감격이 아니고 시추 깊이. 자, 단지 조성할 때 절토 구간은 계획과 아래 2m, 이하 아래 2m까지 설치한다. 성토 구간을 한번 보세요. 연약지반 확인 후 견고한 지반 3.3 내지 5m. 호암 방파제는 암 종류도 풍화암인데 풍화돼서 오랜 풍화를 받은 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퍼석퍼석합니다. 이 풍암 아래 3 내지 5m. 그 다음에 구조물은 해당 구조물 간격 기준에 따른다. 지하철 한번 볼게요. 지하철 개착 구간 계획과 아래 2m. 개착 구간은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집안이 이래 있습니다. 여기 지하철을 놔야 되는데 지하철 지하에 놓는 거죠. 이렇게 지하에 놓을 때 땅을 그냥 깊게 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굴착을 해요. 이렇게 굴착해서 보통 45도 정도 되죠. 이 부분을 굴착을 해서 구조물을 놓는 겁니다. 이 터널 구조물을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차량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놓는 거죠. 여기 개착 구간입니다. 여기 개착 구간. 그냥 파는 거 터널 구간인데, 터널 구간 계획과 아래 0.5D에서 1.0, 0.5D는 터널 직경, D는 터널 직경을 이야기합니다. 터널 직경. 여기 터널이 있으면 요 터널 여기 직경이 여기 D입니다. D. 터널 직경 D라고. 예?
0.5에서 1.0D까지 한다. 계획고 아래, 그죠? 이 턴을 놓은 계획고 아래. 그 다음 고가미 교량은 기반암 아래 2m까지 한다. 기반암, 왜냐면 교량은 워낙 가죽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반암까지 하긴 하고, 그 아래 2m까지. 보통 우리 기반암 보면 한 1m 정도 합니다. 1m. 근데 여기는 지금 2m라고 해놨는데, 그 다음 도로 및 고속철도 한번 보세요. 도로 및 고속철도에 이 교량 한번 보세요. 도로 및 고속철도에는 그것도 2m까지 해놨죠. 그죠? 철도구간은 계획고 아래 2m, 위하고 똑같아요. 성토구간도 마찬가지고, 산악터널은 계획고 아래 0.5D에서 1.0D까지 한다. 그 다음 건축물 정차장 하수 처리장은 지지층 및 탑하기 깊이 아래 2m. 자, 여러분 보세요. 공사 종류가 우리 구조물이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은. 건축하고는 달라요. 다른 부분은. 토목은 취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구조물에 다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전문가가 되시면 됩니다. 전문가 대신 이 뭐냐면 도로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요 부분만 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 그 설계까지 하고 해서 시공까지 하는 단계를 계속 팔로우업을 몇십 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주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가 되는 거죠. 절토 개착 터널 구간에서 기반암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기반암 표면으로부터 약 2m까지만 그냥 확인한다. 알겠죠? 연암은 연암 또는 경암이다. 연암은 여러분은 연암은 좀 약한 암이고 경암은 단단하다. 그런 암입니다. 소프트 락하고 하드 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질 주상도 보세요. 토질 주상 다음같이 목적에 의한 토질 주상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조사를 하면 이제 토질 주상도가 나옵니다. 주상도라는 것은 지지층 및 기초 행식 검토, 토질 구성, 각 토층의 성상, 지하수 등으로 계획 구조물의 지지층 및 기초 행식을 검토하고 지지층 및 기초 행식 검토하는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말뚝 지지력 추적은 표준 가림 시험 저항층 N을 이용하여 지지력을 나타낸다. 그 다음 직접 기초는 의 지지력 및 치마량을 나타낸다. 그 다음 안밀치마 계산 조건 설정이 나온다. 안밀층의 위치와 두께, 배수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들이 토질 주사도 상에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다 실어서 그 토질 주상도에 나오는 보링 조사 결과하고 이게 하고 매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질 주상도에 다 이런 사항들을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서 수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 텃밭이 시공법 결정. 그래서 지하수의 공법도 어떤 공법이 어떤 면에서 유리하더라도 자공법, 배수공법 및 흙막이 백봉에 대한 적정 공법 선정 및 시공법까지 검토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토질 조사 보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액상화가 있으면 액상화 검토에 대해서도 하고 토층 단면의 작성과 그의 이용, 토층 단면도 작성도 하죠. 그죠? 그 지역의 지형 및 지질 정보를 고려하여 토층 단면도 작성하고 토질별 토랑 계획. 토랑 계획은 사실은 우리는 하지 않고 도로 쪽에서 합니다. 우리 토질에서 하지 않고 도로 쪽에서 합니다. 도로하는 분. 토랑 배분 계획도 그렇고, 그 다음 구조물 배치 계획은 이건 우리가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죠. 그 도로가 할 때 토질별 토랑 계획하고 토랑 배분 계획 우리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질한 사람이 합니다. 설계 및 시공사의 문제점 정리, 정밀 토질, 조사의 계획 등에 이용한다. 알겠죠? 그게 토질 주상도입니다. 그래서 시추 종류 및 특성 한번 볼게요. 시굴 조사 한번 볼게요. 이제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시굴 조사 테스트 피트랬죠. 인력 또는 백호와 같은 굴착기를 이용해서 구덩이를 파면서 지층의 구성, 그 다음에 함수 상태.
함수 상태, 지하수 등을 파악한다. 여기 있죠. 굴착 단면 있죠. 굴착 단면. 굴착도 여기 지금 이렇게 백호로 지금 파고 있죠. 그죠? 이렇게 파고 있어요. 백호로 가면 보통 깊이 4, 5m 정도 합니다. 그 만약 깊으면 이렇게 이 다리를 놓습니다. 이 레더 다리를 놔서 이 사람이 밑에 내려가서 여기에 단면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시실 할 때 이것을 토합에서 배우는 걸로 보고 이런 시설들을 다 해야 됩니다. 가시설을.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층은 직접 관찰화 가능하고 토질 주상도에 토층의 성질을 묘사한다. 그 다음 결혼 시료 및 비결혼 시료 채취할 수 있죠. 내려가서 떠면 돼. 시료를 떼서 실내 시험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위 붕괴성 지반, 지하수 아래에서의 흙막이 벽이 필요한 경우에 있다. 흙막이 벽이 아까 이런 거죠. 그죠? 우리 토합에서 이런 것들이 다 흙막이 벽입니다. 요렇게 보면 각 10cm, 10cm, 10cm 다 그립니다. 이 오른쪽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실티 샌드, 파인스 클레이, 클레이 빅스터, 위드 샌드, 그레이블 이렇게 쭉 그려놓고 나중에 주상도에 입힙니다. 핸드오그 보링 한번 보세요. 핸드오그 보링. 핸드오그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오그 시추하는 장비 밑에 이거 오그로 달려 있으면서 사람이 돌리는 거죠. 그죠? 샌드로. 핸드로, 그죠? 그러면서 힘을 가합니다. 목적은 대표적인 시료를 연속적으로 채취하여 토층 구성을 알기 위함입니다. 연속적으로, 밑으로 달아가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무슨 집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용 범위는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단위 중량을 갖는 세립토, 점청력을 갖는 서변한 조립토 등 주로 지하수 위의 자갈을 포함하지 않는, 지하수 위의 자갈을 포함하지 않는 미고개를 사용해요. 미고개. 고개는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흙지반의 조사에 적용이 된다. 이거죠. 조사 결과 이용은 포장용 기초재료에서 특성평가한다. 포장, 우리 자동차 다니죠. 그죠? 도로에. 그것 때는 CBR과 지반 발력 계수 추정하고, 그 다음 동상성, 내수성, 압축성 등의 판단을 하고, 다진 기종 선정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흙삭기 및 기초지반으로서의 판단도 합니다. 예. 참, CBR 지반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CBR은 나중에 뒤에 기초에서 나오면, 그때 좀 더 상세하게, 동상성 이런 거, 배수성, 압축성 그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진 기종 선정하는 거, 다진 기종이 어떤 게 있다는 거, 다짐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투수성 및 지수 대책 판단하고, 지금 앞에 쓰면 시공 난이도도 판단합니다. 그 다음 공사 계획 자료의 이용을 하죠. 그죠? 요런, 아까 오고 여기 있죠. 요거 수평오고예요. 수평. 요거는 수직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팝니다. 있죠.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힘을 줘서 여기서 토크를 주죠. 그죠? 사람이 돌려서 파게 되면, 토층 단면도, 토질 평면도 및 지하수의 등고선을 작성해서 시공 기면을 설정하고 토랑 배분 계획 및 토질 조사 계획 등의 자료에 이용을 합니다. 이 핸드오그 보링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이 하랍 이분이 지금 하고 있죠. 그죠? 핸드보링 땅을 장비가, 이거는 왜냐면 지표에서 보통 우리가 한 3m도 못하면 한 1.5m? 그 정도 지층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마 구조물이 높은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성토해도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링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나온 요 시료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료 확인을 합니다. 동력 회전, 우리 사람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해서 동력으로 회전하는 게 엔진이 회전되고 수동으로 압유하는 법입니다. 그죠? 수동으로 압유하죠. 옆에 힘을 줘서 힘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엔진을 대서 힘을 주는 거죠. 그죠? 강간 전체 나선형의 날이 있는 연소고거 플라이트입니다. 플라이트를 사용해서 동력 회전식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직접 있으면서 여기 그죠? 동력을 주는 기계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이 잡고 이렇게 있으면
돌리면 이 동력에 의해서 집안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기계식 오류. 기계식 오구는 어스 오구라는 연속 오구를 트럭에 답죠. 트럭에 답지하여 30m 굴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 대구경 시추나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다가 하는 것은 깊은 곳에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가시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집안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이걸 사용을 합니다. 기계식 오구를 사용합니다. 트럭에 직접 답지해서 우리 사람이 뭐냐면 기계식 작동만 하면 됩니다. 기계식 오구 여기 있죠. 트럭 트럭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게 아마 여기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45분 됐는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마 대면 수업 때 연속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하셔야지 여러분 출석 이거 듣고 난 뒤 출석도 되지만 혹시나 안 될 경우에 제가 그거 보고 출석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제를 제출해 주십니다. 과제는 아주 쉽게 제가 내는 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그거 과제를 열심히 해서 하여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안 걸리도록 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대면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